정년을 맞은 노인 한만석 올해 72. 30부터 버스를 몰기 시작해 4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승객들의 한숨, 웃음, 욕설까지 다 실어 나르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새벽 첫 차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시동을 걸고 출근길 사람들의 지친 얼굴을 백미러로 보며 퇴근 시간 술 냄새와 피곤함이 뒤섞인 버스 안을 묵묵히 운전해왔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렸지만 정작 그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산다. 벽지가 곳곳이 뜯어진 좁은 방이지만 만석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외동딸 지원은 치과 위생사로 일하다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치과 의사 승훈과 결혼했다. 둘은 도시 외곽의 아파트를 샀고 손녀 할인까지 얻어 바쁘게 살고 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만석은 불평하지 않았다. 자식은 제 앞길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달에 정년 퇴직하시잖아. 그래, 이제 버스 핸들은 놓아야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뭐라도 해야죠. 조촐하게나마 식사 자리라도 같이 해요. 만석은 말은 아끼고 속으로만 웃었다. 나 같은 늙은 기사 정년이라고 누가 챙겨주겠어.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다. 오랜 세월 수백만 명을 태우고 달렸지만 정작 자신을 챙긴 적은 없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40년을 달린 이 길들과 곧 작별해야 한다. 퇴직 후의 삶은 아직 막연했지만 딸의 그 한마디가 쓸쓸한 저녁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만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작고 빠르게 끝난 퇴직 식사. 퇴직 당일 회사에서는 국 한 그릇과 떡 몇 조각이 전부인 간단한 송별식이 있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일회용 접시와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감독이 말 몇 마디 건네고 싸구려 시계를 하나 건네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했다. 40년을 함께한 동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 오지 않았다.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만석은 고개만 끄덕였다. 특별히 할 말도 없었다. 저녁에 지원이 차를 몰고 와 만석을 데려갔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김밥 천국 같은 허름한 분식집이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가게,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만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 요즘 대출이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신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변명이 섞여 있었다. 야, 이만하면 됐다. 나한텐 과분하다. 만석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김밥, 라면, 떡볶이 몇 개가 전부였다. 사위 승우는 휴대폰을 보며 간간히 고개만 끄덕였고 손녀 하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해했다. 할아버지 퇴직이 얼마나 큰일인데 인사라도 드려야지. 지원이 할인을 쿡쿡 찌르자 할인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응, 수고하셨어요. 말은 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 속 아이돌에 꽂혀 있었다. 만석은 김밥을 집어들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천천히 씹었다. 식사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아빠, 저희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요. 할인이 학원 숙제도 있고. 그래, 가봐라. 조심해서 가고. 만석은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는 딸과 사위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계산은 만석이 했다.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지갑을 꺼내는 손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40년을 달린 버스 안에서 이제는 승객으로 앉아있는 자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밥 먹었으니 됐다. 스스로를 달래며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만석은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몇 주 뒤 지원이 예쁜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마자 봉투를 내밀었다. 아빠, 이거 뭐냐? 할인 피아노 리사이틀 초대장이에요. 이번에 콩쿨 나가서 연주회도 하게 됐어요. 초대장을 열어보니
금빛 글씨로 적힌 공연장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도심 한복판 대형 콘서트홀, 사진으로만 보던 곳이었다. 만석은 초대장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두꺼운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다.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냐? 그냥 대관료 좀 나가는 정도죠. 그래도 애 인생 첫 무대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지원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자신의 정년퇴직 식사는 10,000원짜리 분식이었는데 손녀의 공연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열린다. 며칠 후 지원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 그리고 아빠. 응? 혹시 할인한테 좋은 피아노 시계 하나 사주시면 어때요? 애가 가진 게 변변찮아서 친구들이랑 비교된다고 해서요. 연주자들 다 차는 그런 거요. 만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지원의 숨소리만 들렸다. 정년퇴직 식사 자리는 분식집 한 끼였는데 손녀 공연을 위해선 비싼 콘서트홀과 시계라니. 목구멍이 막혔다. 아빠가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만 드려봤어요. 아니다. 생각해 볼게.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희생으로 채운 지난 세월. 만석은 오래된 철제 서랍을 다시 열어 통장을 꺼냈다. 거기엔 얇게나마 쌓인 돈이 있었다. 퇴직금 일부와 아내가 떠난 뒤 혼자서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이었다. 숫자를 보며 만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돈은 항상 딸을 위해 남겨두던 돈이었다. 결혼 자금 보태주려고, 손녀 학원비 힘들 때 도와주려고, 혹시 사위 사업이 기울면 쓰려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는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겨울에도 히터를 제대로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아까워 두꺼운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잤다. 무릎이 아파도 정형외과 대신 파스 한 장으로 버텼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통증을 참는 게 익숙해졌다. 밥은 대충 김치와 계란으로 때우며 살았다. 가끔 반찬이 떨어지면 간장에 밥을 비벼 먹기도 했다. 여행은커녕 날 잡고 외식한 기억도 몇 번 없다. 버스 안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주며 늘 속으로만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여행 한번 가보면 좋겠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손을 잡은 노부부들, 카메라를 든 가족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러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딸 결혼하고 손녀 태어나고 학원비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말에 언제나 자신의 소원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렸다. 딸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복값 걱정하느라 본인 옷 한 번 제대로 못 샀다. 버스 운전 유니폼과 집에서 입는 낡은 트레이닝복이 전부였다. 이제 와서 보니 정년퇴직 기념으로 받은 건 분식집 한 끼와 형식적인 수고했다는 말뿐. 반면 손녀의 리사이틀은 모든 게 화려했다. 대형 콘서트홀, 금빛 초대장, 그리고 비싼 시계까지. 만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늘 내 인생을 나중으로 미뤘구나. 40년을 달린 버스 안에서 수백만 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몰랐다.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달렸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만석은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붉은 빛이 비쳤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콘서트홀에서 느낀 이질감. 리사이틀 당일 만석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검은색 양복, 안에 장례식 이후로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었다. 넥타이는 장례식 때만 매던 검은색 하나뿐이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구겨진 옷깃, 색이 바랜 천. 만석은 다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주름을 폈다. 콘서트홀은 눈부시게 화려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만석은 발걸음을 멈췄다. 샹들리에와 꽃장식, 고급 와인을 든 사람들, 반짝이는 구두와 드레스들.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낡은 구두가 딱딱 소리를 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지원을 보니 평소와 다른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옷이었다. 사위 승우는 잘 다려진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만석의 눈을 찔렀다. 하리는 하얀 드레스와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전문 사진사 앞에서 여러 포즈를 취했다. 할아버지 왔다. 할인이 손을 흔들었다. 응, 안녕하세요. 손녀의 인사도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사진 찍기에 바빴다. 만석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누구도 만석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되고 만석은 객석 뒷자리에 앉았다.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다. 할인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공연은 훌륭했다. 할인의 피아노 소리는 맑고 예뻤다. 건반을 두드리는 작은 손가락, 진지한 표정.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만석의 가슴은 자꾸만 옛날 버스 안으로 돌아갔다. 겨울 새벽 첫 차 운전대를 잡던 순간 시린 손으로 시동을 걸던 기억. 저렇게 추운 날에도 이 손으로 핸들을 잡았지 지금 박수를 치는 이 손이 40년 동안 핸들을 움켜쥐었던 손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만석은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다. 비싼 시계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 대신 꽤 큰 액수의 축하금을 넣었다. 통장 잔액의 절반 가까운 돈이었다. 아빠, 이렇게 많이야? 지원의 눈이 커졌다. 쓰다가 모자라면 또 말해라. 고마워요, 아빠. 지원을 비롯한 가족은 고맙다며 웃었지만 누구도 아빠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직 할인뿐이었다.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는 손녀. 만석은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 버스 안 만석은 핸들을 잡지 않은 손으로 의자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 처음 써본 돈. 다음 날 만석은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좀 쓰자.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낯선 결심이 얼굴에 어렴풋이 비쳤다. 오랜 망설임 끝에 만석은 문을 나섰다. 먼저 늘 지나치기만 하던 정형외과에 갔다.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돈이 아까워 몇 년을 미뤄왔던 곳이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으며 의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진작 오셨어야죠.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비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날 오후에는 동네 옷가게가 아닌 작은 백화점 매장으로 갔다.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진열된 옷들이 모두 새롭게 보였다. 어르신, 이런 재킷 어떠세요? 점원이 추천한 재킷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색과 디자인이었다. 밝은 베이지색, 부드러운 천.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니 낯설었다.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 평소 같으면 바로 벗어놓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다. 새 옷을 입은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결국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주세요. 매장을 나오며 만석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저녁에는 수년간 지나치기만 했던 국밥집이 아닌 조금은 비싼 고깃집에 들어갔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업원이 물었다. 몇 분이세요? 혼자요. 예, 혼자시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질 때 만석은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고기 한 번 먹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나지. 손이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다. 하지만 한 점 한 점 입에 넣을수록 이상하게 힘이 났다. 고기의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씹을수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평생 남을 위해 아껴온 돈으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이 순간이 너무 낯설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만석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새로 산 옷이 든 가방을 들고 배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았다. 달라진 유언, 달라질 남은 시간. 며칠 후 만석은 구청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오래된 건물 2층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다.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만석은 천천히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오래 생각해온 말들이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이 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딸에게 줄 겁니다. 하지만 절반은 홀몸 어르신들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난 평생 혼자 밥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밥 한 끼라도 더 가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만석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하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났다. 가슴이 후련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한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일 하시네요.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딸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40년을 남을 위해 핸들을 잡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나를 위한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낡은 볼펜으로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다. 올 봄에는 가까운 바다 여행 한번 가기. 무릎 치료 끝나면 계단 있는 곳도 피하지 않기. 1년에 옷 한 벌은 내가 입고 싶어서 사기. 손녀 공연은 축하하되 내 마음이 다치도록 비교하지 않기. 적다 보니 목록이 길어졌다. 평생 미뤄왔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 만석은 공책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름진 얼굴 위로 은은한 빛이 비쳤다. 한만석은 느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버스에서 내린 뒤에야 진짜 내 길을 걸어보는 거지. 공책을 가슴에 안고 누웠다. 오랜 세월 남을 위해 달려온 기사는 그제야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무릎 치료 2번째 날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바다를 보러 갈 계획이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 가슴이 두근거렸다. 72의 나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다. 여기까지 한만석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한 사람이 72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당신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혹시 당신도 나중에를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